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소설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흔들리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라는 책이에요. 흔들리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이 책이 워낙 유명한 책이라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책은 수잔나 타마로라는 이탈리아 작가가 쓴 책이에요.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시고요, 영화 감독이세요.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 1994년에 출간되었고요. 출간되자마자 100만 부가 넘는 판매 부수를 기록한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45개국에 번역되어서 출간된 책이에요. 그만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책이기도 해요. 느끼는 것도 다르고 공감되는 부분도 다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전하는 그런 편지예요. 15통의 편지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엄마와 딸에게 그리고 또 가족 간의 부부 사이에 그런 내적인 부분들을 담은 책이에요. 외적인 행적이나 뭐 엄마의 삶에 대한 행적 그리고 딸에 대한 행적 뭐 그런 행적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나 느낌 그런 삶을 대하는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그런 어떤 어떻게 살고 어떤 뭐 결혼을 하고 어떤 그런 삶의 그런 행적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안에 느끼고 그때 감정이나 느낌들 그리고 또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런 내면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담은 내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고 또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공감되는 부분도 조금씩 다르고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가 딸은 죽고 그리고 또 소녀딸을 키우게 되었는데 그리고 남편도 죽고 그러한 가정 속에서 그 소녀딸하고 정말 정성 들여서 잘 키우려고 딸에게 못해줬던 그런 것들을 후회들을 손녀딸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손녀딸과 어렸을 때는 잘 지내요. 잘 지내고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 사춘기가 되면 어느 정도 그런 걸 예상을 하지만 이 할머니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컸던 거예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와 그 손녀딸의 갈등이 생기고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손녀딸이 미국으로 떠나요. 그렇게 되면서 떠나고 나서 이 할머니가 그 집의 마당에 채소밭이 있는데 채소밭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는 일이 생겨요. 다행히 버크라는 그 키우고 있는 개가 있었어요. 그 개가 할머니가 쓰러지니까 마구 짖어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옆집에서 와서 보니까 할머니가 쓰러져 계시니까 병원에 데리고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아요. 치료를 받고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의사가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나이도 많고 하니까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 해요. 근데 할머니가 나이 지금 삶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남은 삶을 병원 하얀 시트 침대 위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죠. 집에 돌아와서 소녀딸을 생각을 해요. 자신과 같이 살았던 그런 과거의 그런 추억들을 생각을 하면서 소녀딸과 같이 심었던 장미꽃 앞에서 묵묵히 그 소녀딸을 생각을 하죠. 그 순간 그 내면에서 할머니 그 내면에서 그 손녀딸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해요. 15편의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 안에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컸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크고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자신의 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손녀딸과의 그런 있었던 그런 추억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밝혀지는 진실들이 있어요. 딸에게 못했던 그런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손녀딸에게는 차마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진실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정말 쑥 읽게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죽었다는 사실보다 그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더 무거운 짐이 되곤 하더라. 나는 꽤 오래 살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에 잘 알지. 네, 이분이 많은 분들을 떠나보냈어요. 가족들을, 부모님을 떠나보냈고 그리고 또 남편을 떠나보냈고 여기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을 떠나보냈고 그리고 자신의 딸도 떠나보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보냈는데 그런 떠나보내면서 정말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그 사람에게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 그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짐이 돼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녀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 정말 자신의 그런 속에 있던 내면의 감정들, 꼭꼭 숨겨왔던 그런 비밀들을 다 털어놓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에 읽으면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생각이 나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러한 비슷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책도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그 책도 재밌게 읽어서 그 다음에 영화로 나왔을 때도 영화도 보고 했었거든요. 그 책이 생각이 나고 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하고 있는 드라마 호텔 델루나인가요? 그 드라마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부분이 그래요. 먼저 이분이 그 손녀딸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자기 경멸에 빠지고 그게 분노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런 있는 진짜 모습,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부정하면 자기 경멸에 빠지고 그걸로 인해서 분노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렸을 때 그 어머님이 엄마의 관심을 갖고 싶었고 사랑을 받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러한 보살핌을 받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어머님은 오직 거칠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을 중시했고 이 자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이고 그런지는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엄마 아빠가 서로 안 좋은 냉랭한 그런 가정에서 이 할머니가 자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있었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일상 속에서 나온단다.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는 복잡한 생각들을 버리고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부터 출발하면 돼. 진정한 내 것이 아닌 것들,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면 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읽던 책들은 너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너를 어지럽혀 놓았을지도 몰라. 마치 시커먼 먹물만을 잔뜩 남겨놓고 요리조리 도망쳐 버리는 오징어처럼 말이야. 네.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그것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휩쓸려서 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나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의 딸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 거기에 휩쓸려서 어떤 혁명이나 어떤 반항이나 그러한 일에 휩쓸려서 많은 갈등을 하고 또 많은 고생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러한 갈등이 심해지고 중간에 붙잡을 수 있는 서로의 가족의 관계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말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아버지가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손녀딸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럴 때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고 그런 사회적 틀에 거기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내 내면에 그런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내 것을 만들고 찾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보여지고 외부적으로 그런 시각이 외부적인 것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것을 시작으로 해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할머니의 삶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의 부모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에게 그런 면을 내가 느끼지 부족하다 생각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면이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딸에게 인정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인정하기 싫은 부분도 있잖아요. 내 자식이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딸까지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돼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내 부모를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자분이시라면 내 어머니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자식을 낳으면 자식 입장에서 또 이해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생각이고 어떤 감정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남편 입장, 아내 입장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너 스스로를 잘 돌봐야 한다. 어른이 되어 가면서 종종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어질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바꾸어야 할 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자신에 대한 생각 없이 뭔가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단다.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 혼란스러울 때마다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렴. 뿌리가 빈약하고 가지만 많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뽑히지. 반면에 뿌리는 풍성한데 가지가 너무 적은 나무는 수액이 제대로 흐르기 힘들단다. 뿌리와 가지는 비슷하게 자라야 해. 넌 세상 모든 것들의 안에도 있어 보고 바깥에도 있어 봐야 해. 그래야 그늘과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고 너 자신도 적당한 계절에 무성한 잎들,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내 앞에 수많은 길들이 열려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모를 때 그냥 아무 길이나 들어서지 마. 내가 세상에 나오던 날 그랬듯이 자신 있는 깊은 숨을 내쉬어봐. 어떤 것에도 현혹당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렴. 내 마음이
하는 말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봐. 그러다 내 마음이 말을 할 때 그때 일어나서 마음대로 가거라. 네, 할머니가 손녀딸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런 느낌들을 받고, 그리고 또 내 가족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가족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이해의 폭을 넓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 생각이 들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